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 박죽 1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이 급등 흐름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1900선 무너졌는데 바로 되돌려버리네요. 되돌렸고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양시장 다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폭을 특히나 코스피가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상황은 꺾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 상담도 자연스럽게 필요하신 분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무료 채팅방 이용 가능합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한 방법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 점검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학의 장중일기 홍성학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장이 이게 꺾이는 장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대로 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전에 밀리는 것처럼 보였던 종목들까지도 지금 일제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장을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주구장창 계속 시장은 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면에 시장 참여자들, 시장에서 정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보고 있는 쪽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시세에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타나면 장중에 일시적으로 밀리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요. 일시적으로 밀리는 시점에 매도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짧지만 하락의 폭은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하락의 그 속도가 줄어들고 하락의 폭도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매도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보고 있는 분들의 그 의견 시각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제의 역성장 부분,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했지만 4월 달로 코로나로 인한 저점은 확인했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듯이 선제적으로 지금 미국 연준과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ECB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 전반적인 역성장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치로 강도 높게 시장에 먼저 개입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코로나는 어차피 질병이고 지나갈 것이고 물론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비정상적인 어떤 하락 국면,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됐던 비정상적인 급락 구간에 대한 반등 또한 비정상적으로 나타난 거죠. 사실은 워낙 급하게 빠지고 급하게 되돌려주는 구간인데 문제는 급락하는 구간 시작 단계에서는 코로나가 얼마만큼 큰 피해를 줄 것인가를 시장에 있는 절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어지는 한 40% 정도, 시장 전체가 40% 정도 빠지는 그 급락 구간을 통해서 코로나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시장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지하게 된 거죠. 인지하고 난 이후에 가격의 리바운딩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가격의 리바운딩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 정도는 과하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반등이 빠르게 전개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과한 하락에 대한 반작용 현상이고요.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들이 비정상적으로 반등했던 부분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급락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코로나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구나.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런 급락 현상들이 재현될 수 있겠구나. 더구나 3월 19일까지 이어졌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기본적으로 역성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우려로 인한 하락이 추가적인 매물을 불러오고 매물이 또 추가 하락을 불러오면서 수많은 헤지펀드들, 대형 투자기관들의 마진콜 상태가 만들어졌죠.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가격의 추가 급락이 나타났고 그 당시에 물량들은 다 일단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미국 시장의 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유가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분들 중에 유가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가가 18불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어떤 상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유가로 인해서 자본시장, 금융시장에 또 추가적인 매물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4월 18일 날 유가가 마이너스 때까지 내려가는 또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는 오히려 유가에 의한 시장의 위험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정보사들도 그렇고 보고서에 보면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의 추가 충격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얘기들이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불안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거죠. 불안 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상태에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좌에 플러스가 난 종목들은 이미 다 처분을 한 상태고 처분할 수 없는 주식들 이미 뭐 손실이 아직도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들고 있겠죠.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시장 중심 종목군으로 자리 잡고 있는 IT 하드웨어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매수 관련주나 혹은 산업재, 조선, 철강, 금속, 기계 뭐 이쪽에 아직도 하락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구간 하에서 시장 내 자금은 많이 풀린 상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오히려 시장 환경을 더 개선시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 비대면 비즈니스의 활성화. 단순히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인해서 처음 시작했던 건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등등으로 이어졌습니다만은 코로나 테마주로. 그런데 궁극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다가온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고 있는데 4차 산업의 기본 토대는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5G가 시작되면서 이제 모든 뭐 사물 인터넷이나 마물 인터넷이나 뭐 자율 주행 등등의 어떤 비즈니스가 이제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5G 가입자가 전체 통신 가입자 중에 한 10% 정도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3억 인구에서 2,500만 명이 5G 가입됐다 그러고 전 세계에서 5G 가입자의 총 합계 한국과 중국의 가입자가 전 세계에서 90%를 차지한다고 하니 다른 여타 국가들은 아직 5G가 시작도 못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최근에 뭐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화질을 다운시켜서 전송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태,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는 상태. 트래픽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속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비대면 비즈니스도 확장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비대면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구간에서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하나의 생활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첫 번째는 네트워크가 빨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확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겠죠. 아무래도 뭐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는 컨텐츠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그런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환경적인 백단을 지원해주는 어떤 부분들은 결국 IT 하드웨어인데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강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시장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비메모리 시장의 강점을 토대로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 쪽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삼성에서도 뭐 세계 1위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진행됐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결국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 시스템 반도체, AI, 모든 AI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구글에서 나왔던 알파고 같은 경우는 PC, 굉장히 뛰어난 PC 3,000대를 엮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도 탑재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결국 반도체 기술 개발,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시장이 확장되는 또 국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역성장되는 국면에서도 오히려 역성장하지 않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 그런데 그 마련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제일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무게중심이 그동안 뭐 바이오 쪽에서 쏠려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에서 렘데시비르가 FDA 승인 받고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5월 4일 날 같은 경우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삼성자의 급락과 더불어서 뭐 급락은 아니지만 2% 이상 3%까지 빠지는 어떤 가운데서 반도체 소재 장비 쪽부터 시작해서 IT 하드웨어 종목들 전반적으로 되게 좀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미 지지난주부터 시장 내부의 그 매기 에너지가 IT 하드웨어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뭐 이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뭐 우리가 쉬는 5월 4일 저녁, 5월 5일 저녁에 뭐 상대적으로 양호한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도 가시화되고 있고 뭐 여타 불안정한 상황들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코로나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비정상적인 구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상적인 구간으로 돌입하게 되고 돌입한 이후에 이전과 동일한 수준까지는 회복할 수는 없겠으나 이전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영역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자리 잡아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이 주변에서 워낙 안 좋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다시 시장이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조금이라도 수익난 종목들은 다 잘라버렸단 말이죠. 다 팔아버리고 없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팔아버리고 없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IT 하드웨어 쪽에 뭐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열애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대형주니까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IT 하드웨어 중에서 반도체 소재 장비, 뭐 OLED 소재 장비, 그리고 지금 핸드셋 쪽 오늘은 IT 부분까지도 올라와주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연계해서 IT 서비스 쪽도 연계되고 게임주까지 디지털 콘텐츠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이런 어떤 선순환 부분들에 대해서 주식을 일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 수 있는 주식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설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이미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있고 최근에 팔았던 주식을 좀 빠지면 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은 다 빠진다고 얘기를 하니 빠지면 사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은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온 상황이니까 따라가기도 부담스럽고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 참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지금 현재 그 박탈감을 느끼면서 지나간 지가 벌써 한 달이 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내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은 한 단계 더 레벨업되고 두 단계 레벨업되는 또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따라 사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마냥 빠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안 사고 있자니 나만 손해보고 보는 것 같은 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이 국면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급락하는 구간에 주식시장에 돈들이 들어왔다. 예전에는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안정을 찾은 후에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들어왔고 시장에서 한편으로는 최근에 들어왔던 개인들의 그 자금에 대해서 조금 평가절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우선이고 개인들은 항상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관점에서 개인들의 자금들에 대해서 조금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개인들이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매도하는 사람들 또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 간의 손바뀜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그 부분이 시장 내 굉장히 쉽게 말하면 실탄의 넉넉한 실탄을 마련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시장의 화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 이런 어떤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과 관련된 실지 그 백단, 4차 산업의 백단 역할을 하고 있는 IT 하드웨어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이 시장에서 맞물리면서 돈과 업황의 환경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한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상대적으로 좀 과하네. 반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30% 정도 조정받거나 혹은 50% 정도 조정받을 경우 코스피 지수가 1700 혹은 16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시장 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들을 관가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에 지금 현재 자금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시장은 항상 돈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 올라가는 주가에 대한 성장 논리를 갖다 붙이죠, 항상.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그 상승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사 애널리스트들도 종목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 보고서가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도 정정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목표 주가를 수정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논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는 그냥 단순히 돈만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어도 그 논리들이 타당한 논리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 지금은 성장에 대한 논리, 기업 실적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돈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업종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하고 전체가 급반등하는 국면은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옥석이 구분되는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먼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뭐 반도체 쪽에서 테크잉이나 동진세미캠이나 SNS텍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냥 치고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그냥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큰 시간이, 넉넉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순매수 부분이 워낙 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짓는 부분은 국내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정짓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시세에 대한 지루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탈락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뭐 주가 5만 원 넘어가면 매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가면 원달러 환율도 1210원 이하로 가게 되면서 외국인이 매수하러 들어오게 되고 또 손바뀜이 나타나겠죠. 그런 과정이 펼쳐질 동안은 계속해서 하단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고제 장비 쪽 종목들 비롯해서 OLED 그리고 이제 그게 통신 네트워크 장비, 2차 전지 관련주들 등등으로 IT 서비스 등등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빨리 인지하시고 좀 과감하게 대응하시는 게 지금도 늦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는 점점 더 밀려서 올라가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에 대한 큰 흐름을 좀 말씀을 오늘 끝에서 또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홍성학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샘플러스 이정수 전문위원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굉장히 지금 잘 우호적으로 지금 홍성학 대표에게 들은 것처럼 잘 되고 있고요. 마감 시황을 좀 자세히 여쭤보고 종목 상담은 바로 갈게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진원생명과학부터 갑니다. 13,300원에 비중 20%. 지금 저점 대비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한데 뭐 지금 낙폭이 좀 있네요. 사신 가격 대비해서는. 그러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진원생명과학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진원생명과학을 매수하신 자리대가 뭐 이렇게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13,300원에 공략을 하셨고 그다음에 비중 20%신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한번 상담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이만큼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 당연히 빠져나와야 될 거고 밀리게 되면은 올라간 폭의 중심 내지는 3분의 2까지 밀릴 거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에서는 손절은 좀 무의미하고요. 이미 손절할 거였다면 벌써 앞전에서 이 저점이 깨질 때에서 던졌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던지질 못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12,000원, 13,000원 자르시고 여기에서는 일단은 밀려도 8,000원짜리의 뭐 지지 내지는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뭐 6,000원짜리의 지지도 있으니까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반등을 나오게 되면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이 일단은 여기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듣고 왔고요. 초록뱀 들어와 있네요. 1,920원에 비중은 60%. 최근에 지금 중국 쪽 이슈로 좀 들썩들썩거리긴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초록뱀 이제 그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바닥에 좀 많이 좀 올라와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닥에 샀었으면 지금에서 대응은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인 상태에서 어느 자리가 깨지면 던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유하시면 되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1,920원이시고 지금 고점에 있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바닥에 샀었다면 1,60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바닥 한 900원이나 1,000원 이하에 샀다면 1,600원이 깨지게 되면 78% 수익 난 상태에서 그냥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만약에 1,600원이 깨지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고점에 사다 보니까 밀리게 되면 손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한 6% 정도 손실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던진다고 하다니 지금 시장이 밀리지도 않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올라오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뭐 특별히 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러시아 시장이나 독일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올라온 만큼 정도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등락폭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유럽 시장이 흔들리거나 혹은 올라가게 되면 얘도 흔들리면 밑으로 한 1,600원 정도로 밀릴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다시 2,000원 쪽으로 올라가겠죠. 매매 대응을 하세요. 매매 대응을. 그렇게 해서 저점이 지지되는 한 1,6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 거기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 올라오게 되면 한 1,900원, 2,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매도하고 나서 제일 싸게 사는 게 좋아요. 싸게 사는 게 해서 최소한 1,600원 이하에서는 매매 공략을 하셔야 되고 안전한 초보자들의 가격은 이 하단이죠, 하단. 근데 이 하단으로 내려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수가 뭐 1,800이 깨지고 1,700이 깨져야 뭐 얘도 1,000원으로 내려올까 말까 하지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버티는 상태에서 일단 1,600원 지지와 2,000원 박스권이다. 이렇게 매매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에서 문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 결코 법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또 조금 전에도 속보가 나온 바가 있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택 들어와 있습니다. 제이스택도 종목 상담이 종종 들어오는데 11,650원의 비중이 높아요. 45%.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과거 이제 AST 제텟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이스택 제텟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장 막판으로 가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들이 오늘 장중에 내내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스택 제텟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돌파 시도가 한 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올 거였다면 오늘 장중에 나왔는 게 제일 좋지 않았나. 근데 안 나왔다는 얘기가 좀 약하다는 얘기인데 자, 원익 IPS가 굉장히 오늘 강합니다. 원익 IPS가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 반도체 장비주의 테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의 강세 흐름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다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쪽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1%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뭐 좋은 얘기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순환 매로 한 번은 다시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 때 11,650원이신데요. 그 정도 가격까지는 만약에 내일과 모레도 시장이 반에 버텨준다.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준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장 마감까지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버텨주고 반등 좀 준다라 그러면 10,000원 돌파 나오고 11,000원 정도까지의 상승폭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시장이 빠지게 되면 얘도 어쩔 수 없이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손절 라인도 잡아야 되겠죠? 8,000원 쪽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잡으시고 8,000원 지지가 되면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식 재매수하는 일단 매매적인 전략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또 이어갈게요. 넷패스 와 있습니다. 29,500원의 비중이 25%. 사실 올해 많은 분들께서 이 넷패스라는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DB하이텍, 넷패스, 전후공 뭐 얘기하면서 얘기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넷패스 뭐 과거에서도 뭐 괜찮은 종목이고 지금도 나쁜 종목은 아니죠. 시스템 반도체 과거에 대장의 역할을 했었었고 최근에서 조금 많이 올라왔던 부분 때문에 이제 주춤하는. 그래서 2019년도에서도 그렇게 싹 딱히 차트를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들 때문에 좀 조정폭이 좀 길었던 것뿐인데 2019년도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 바닥에서 이만큼이나 올라오다 보니까 2019년도 7월달 이후에서는 뭐 특별하게 강하게 올라간 부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흐름들은 괜찮다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은 종목도 아니에요. 그래서 6천억짜리 지금 현재 종목이고 가격대도 뭐 가벼운 종목은 아니라서 이제 저점 라인 28,300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일단 보유 가능하시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29,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인데 저점 자리가 일단 28,400원, 28,000원 여기를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8,000원이 깨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한번 흔들리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들도 빠진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깨지면 일단 현금화를 좀 했다가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때선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지수도 계속 상승을 이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 지수가 2,000이 안착이 되든 아니면 순환매가 나오든 움직이게 되면 지금 거의 이제 이중바닥형의 모양을 그려놨고 이 자리가 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이면 이제는 32,000원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면 뭐 35,000원 그러니까 목표치는 충분히 남아있어요. 다만 이 모든 종목들은 시장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나라 키 맞추기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돼요. 만약 지수가
1840을 이탈한다라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은 종목들을 정리를 했다가 싸게 다시 재접근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탈되지 않고 계속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 상승을 해준다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2,000원과 35,000원의 일단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에 이어지는 종목은 앞타바이오입니다. 23,700원에 전체적으로 비중이 낮진 않네요. 30%. 이 종목도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일단 뭐 제약 쪽에서 일단은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계속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일단은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2,700억짜리 종목이고, 그리고 일단은 회사 내용을 잠깐 기업 분석을 잠깐 해보면 일단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 당뇨병 신약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그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뭐 회사가 뭐 수익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제약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약주들이 뭐 적자가 많다라 그래서 뭐 회사가 안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항상 연구 비용, R&D 비용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기대감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다 신약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문제는 뭐 회사가 바닥에서 한번 움직일 때마다 잘 움직여주고 기대감이 좋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위치가 이제 바닥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단타적인 매매냐 아니면 목표치가 많으냐라는 부분을 조금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는 23,700원의 비중이 30%. 그러니까 그렇게 유리하게 좀 싸게 공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려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들고 가는 부분들. 그리고 올라오면은 수익에서 이제 팔 수는 있는데 많이 올라와야 조금 이제 섭섭하게 하지 않게 뭐 이렇게 팔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매수가 지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이 매수대가 아니고 최소한 한 2만 원 이하라든지 17,500원이었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저점 라인이 지금 22,500원이니까. 그리고 24,000원짜리도 지지라인이라서 24,000원과 22,500원이 깨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면 목표치는 이렇게 열립니다. N자형으로 이렇게 크게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근데 매수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기대감을 가져가기보다는 올라온 폭에 못 넘어가면 이제 이게 조정을 받으면 하락 N자로 내려온 부분 한 이 정도 2만 원짜리 쪽 깨지는 자리, 그리고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로 조정받으면 17,500원도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차트 모양과 흐름과 모든 게 나쁘진 않은데 매수한 가격대가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 거고, 지금은 반등 나오게 되면 빠져나오는 전략이 일단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올라오면 27,500원 정도 올라오면 일단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는 이 전략이 일단 안전할 것 같고, 다음서부터 종목들을 공략할 때에서 이제 싸게 얼마든지 요 왼쪽에 보더라도 싸게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몇 번씩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락 N자로 빠졌던, 물론 이때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전 종목이 급락이 나오니까 빠졌던 자리지만 이렇게 싸게 내렸던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안심이 좀 남는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타바이오 이야기를 함께 또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모나리자 5,810원의 비중 25%.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코로나19 테마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모나리자였는데, 아직도 뭐 계속 테마는 조금은 살아있는 듯한 느낌,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들고 있어요. 모나리자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더 싸게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이 정도 내에서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마스크 관련주 쪽이고요. 자,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5,810원이에요. 지금 5,810원의 비중 25%. 자, 한 차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비슷하게 그려주면서 지지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차트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재차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응하는 것은 아까 좀 틀리게 매수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응이 좀 편해요. 일단 1차적으로 얘가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 6,940원 라인, 그러니까 6,900원을 할게요. 6,9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얘는 빠질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6,900원이 안 깨지면 그냥 보유하세요. 그러면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기관들도 다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박스권 저점 혹은 이중바닥형 저점을 지지하는 자리가 6,5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6,900원과 6,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지금 거래량과 모든 패턴을 볼 때에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만약 올라오게 되면 8,000원, 8,500원 여기서 1차적으로 매도하시고 2차적으로는 9,000원에서 9,500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서 돌파가 되면 그때는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할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시는 대응, 내려오게 되면 6,900원과 6,500원의 지지에서는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된다. 비중을 줄이더라도 많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줄일 필요는 없어 보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나리자 듣고 왔고요. 테라젠 이텍스 6,690원에 비중 27%. 이 종목 역시 뭐 사실 요즘에 코로나19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종목 찾기가 더 어렵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 종목도 한번 움직였었어요, 저번에. 네, 한번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거를 공략하는 분들은 이제 그 떠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거나 그러니까 매매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분들만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합니다. 사실 초보자들이 공략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 거죠. 대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차트인 건데 이거 급등주 차트라고 그러죠. 자, 바닥에서 이만큼 떴고 조정받고 이중바닥형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자리가 한 1,500원 되는 것 같은데 1,500원이 깨지자면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지금 테라제니텍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아마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비슷한 모양새들 갖고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움직이면 N자형으로 깨지게 되면 하락 N자로 크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복불복이죠. 뭐 강하게 움직이면 위로 강하게 쏘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강하게 밑으로 빠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거래일 전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전이니까 이제 휴일로 들어가기 전에 수요일 쪽에서 안전하게 이제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무마가 되는 그런 이제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할인이라든지 할인주 같이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전할 수 있어요. 초보자들한테.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떠 있는 종목은 초보자한테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일단 초보자들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테라제니텍스 매수하신 가격대가 6,690원.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여기 저점 1,5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12,000원, 13,000원 다시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시는 거는 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테라제니텍스 듣고 왔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는 전혀 꺾일 지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1920선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지노믹 트리거입니다. 2350원에 오늘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70%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자, 지노믹 트리라는 종목을 비중을 70%를 좀 사셨어요. 뭔가 이 종목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셔서 그런 건지 일단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문자다 보니까 뭐 왜 이걸 사셨는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차트는 지금 일단 조정 구간에서 지금 들어와 있네요. 오늘 시장이 좀 버티니까 다시 저점 부분에서 양봉을 조그맣게 달아놨는데 거의 도치에 대한 모양이고 차트 모양새는 뭐 일단 크게 볼 때에서는 이 윗꼬리가 지금 강력하게 달리면서 거리가 실린 요 모양이 여기 강력한 좀 매물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올라가기가 지금 당장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윗꼬리도 계속 생기면서 이 물량을 누가 받아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개인들이 좀 받아간 거는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서 2만 원에서 22,000원 정도 그 정도 올라오는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3,350원. 딱 여기 라인인데 들어 올리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여기에 지지가 되고 차라리 돌파가 되면 그때서는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 돌파가 되면 얘만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 보면은 제약주들보다는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세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약주의 흐름들은 좀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라든지 이쪽 애들이 모양새는 잡고 있지만 항상 그랬던 부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걸쳐졌는데 그러니까 IT가 강하면 제약주가 약하고 제약주가 강하면 IT가 약하고 물론 이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동안 한 5년 동안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모양새들이 오늘 움직여주는 IT 부품주의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약주의 흐름들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고점에서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노믹스트리 같은 경우도 믹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라인을 잡아놓고 여기서 뻗으면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실리면 위쪽 방향으로 N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들인데
IT주들이 강하다는 게 계속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쪽이 강하면 이쪽은 뻗어가질 못하고 올라가다 걸리다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오늘의 저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후에서도 오늘의 저점이 한 17,9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어 보이고 저점이 17,500원이에요. 17,500원이 깨지면 좀 비중 좀 줄일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 다음 저점 전에 이때 앞에 있었던 이제 꼬리 저점인데 16,550원, 그래서 16,550원, 17,500원 라인이 깨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를 반등 주게 되면 22,000원 정도, 22,000원, 22,500원 그 라인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그래서 박스권 대응으로는 지금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노믹트리 듣고 왔고요. 다음은 포스코인데 이분은 매수가가 굉장히 높아요. 39만 7천 원에 비중 80%. 조금의 위로와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추가 매수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뭘 해가지고 지금 당장의 급등세를 좀 바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포스코는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자금력이 만약에 지금 많이 있는 상황에서 물린 게 비중이 많지 않다라 그러면 지금서부터 계속 사서 계속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지금 매수한 게 39만 7천 원, 거의 40만 원 돈에 있는 부분인데 거의 뭐 이쪽 최고점에 물린 거죠. 뭐 그렇죠. 2년 전에 최고점, 뭐 이전에 있었던 저쪽에 있는 최고점은 아니지만 이쪽에 있는 고점까지 올라오면 시간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텐데 포스코라는 회사가 망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 위기 때문에 전 세계 뭐 물동량이 줄어들고 물론 안 좋은 얘기들만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아마 갖고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할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좋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얘가 계속 빠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세력들은,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을 때에서 이런 대형주들을 매집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뭔가 좋아지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주가를 많이 띄워놓고 팔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위치에서는 던질 게 아니고 모아가는 위치인데 지금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것들만 한 3년 정도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3년 정도 지나면 3년 동안 빠졌으니까 3년 뒤에서는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40만 원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예상 체결 지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1925 부근에서 지금 마무리가 예상이 되는데 동시호가에서는 오히려 1926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코스피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하루간의 흐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잠깐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이때가 이제 기관이 매도 물량을 다 쏟아내고 매수로 전환을 하는 시점이었고요.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대쯤부터 삼성전자가 보합권, 약보합권 수준을 벗어나면서 상승 전환에 확실히 성공을 했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1920선도 뚫고 올라왔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일단은 오늘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도 시장이 보여주기 때문에 당장 내일 뭐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할지, 트윗에 뭐라고 올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시장이 당장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두려운 모습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은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시총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기관 수급 들어옵니다. 강하게 외국인 3천억 원대로 팔고 있고요. 다음 잠깐 볼까요? 네, 이제 시총 보면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일단은 1%대,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 네이버는 5%대. 1위부터 5위 종목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물산이 지금 장중에 11만 원대까지 뚫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지주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삼성 지배구조에서 삼성물산이 지주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물산의 지분으로 해서 전자를 움직이고 이렇게 순환거리가 좀 어느 정도로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물산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자식들에게 경영승계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급하게 삼성물산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졌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사실 뭐 내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잘 버팁니다. 그리고 신사옥을 이제 마천루로 올린다고 하죠. 첫 삽을 뜬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잘 가죠. 660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네, 장 초반에 648까지 밀렸던 시장이 658대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윗골이 안 달고 이대로 끝납니다. 고점 마감이 예상이 되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다음 볼까요? 네, 개인 많이 파네요. 개인 1235억 원을 팔고 있고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서 들어옵니다. 주가 받쳐줍니다. 이 두 주체가.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폭을 장 후반에 덮치웁니다. 펄어비스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제약 보합권 수준에서 올라옵니다. CJ E&M도 상승 흐름 함께 하고요. HLB 이제 10만 원까지 단 900원 남았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KMW, 스튜디오 드래곤, 알테오젠, SK머티리얼즈 모두 올라가는데 CJ는 오늘 빠지고요. 일단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오늘 사실 들썩들썩거리기도 합니다. 신풍제약이 갑작스럽게 지금 어떠한 이슈가 밝혀진 건 없는데 보합권 수준은 오히려 상승 전환 5%, 7%대까지 하기도 했고요. 코로나19 이슈는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윗골이 좀 길게 다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오늘은 전기전자, 소재, 부품업종들 전체적으로 흐름 좋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월요일 같은 수요일 시장이었죠. 오늘 마감이 됐고요. 일단은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월요일 쉴 때까지만 해도 뭐 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재점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들도 월요일장에서 급락하면서 보여줬는데 그 기우였을까요? 그대로 다 밀고 올라가 버리네요. 시장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장이 올라왔던 부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이틀 동안 이제 휴장을 이틀을 좀 안 봤죠. 그래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녁 시간대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제 휴장일 때 올라왔던 부분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저녁과 내일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여기서 받쳐준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계속 좀 불안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적인 이슈가 나와서 굉장히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도 뭐 1, 2% 정도 내에서 빠져도 지금 1, 2% 내에서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방향성 탑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일날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도 많은 매도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패를 계속 져주면서 이렇게 끝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100번 정도에서 한 번 정도는 좀 져주는데 이번 타이밍에서 과연 져주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역시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똑똑하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될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과 그다음에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줬던 것들은 일단은 강한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공개 방송을 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그 공개 방송에서 정말 해외 시장의 흐름들, 그러니까 독일 시장, 제가 러시아 시장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차트 모양이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모양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전고점을 좀 돌파한 흐름이 아니고요.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그대로 지금 똑같이 딱 그 정도 키만 맞춰놓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과 모레를 조금 좀 두고 보면서 일단은 방향성 탐색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감 시장 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지수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강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1928까지 올라옵니다. 다시금 전고점 1960포인트, 최근 코로나19 이후입니다. 전고점 1960선까지 뚫고 강하게 저항선을 올라갈지 내일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이미 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죠. 660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658.40. 환율 체크합니다. 환율은 종일 내림세였는데요. 7원이나 빠지네요. 1222원 10전.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에 1218원부터 124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박스권에서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시노펙스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도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로 얽혔어요. 최근에 좀 마지막에 얽힌 종목이긴 한데 3,000원의 비중 10%예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 시노펙스는 뭐 여러 가지 좀 얽혀 있죠. 그래서 뭐 수차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터 관련주,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좀 얽혀 있는데 얘도 차트가
아까와 마찬가지 그 생긴 것들이 비슷합니다. 일단 고점에서 이중바닥형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가격이 3,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그러니까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이렇게 좀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서는 반도 장비 쪽의 테스 쪽 이런 쪽들을 공략하는 게 좀 더 유리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스의 움직이기 전 모습. 그러니까 오늘도 테스 이거 지금에서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 그러니까 바닥 쪽에서 양봉이 나올 때 이런 쪽에서 공략을 했으면은 종목들을 공략하기가 좀 수월한데 이거 아니더라도 반도 장비주는 공략할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노펙스처럼 바닥에서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한다라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한 2,500원에서 2,600원 정도에 공략했다면 그러면 괜찮은데 2,500원, 2,600원이 아니고 떠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서 공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시노패스의 모양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고점의 이중바닥형이라는 게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이렇게 튀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물려버리게 되면 저점 2,500원짜리가 깨지거나 2,400원짜리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저점이 깨져버리면 이쪽과 이쪽이 깨져버리게 되면 하락연자로 급락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빠지는 자리가 현재 자리에서 한 38%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 워낙 크니까 2,500원과 2,400원 깨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 안 하면 손실폭이 말 그대로 30%, 40%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고점에서 살 게 아니고 이 바닥에 붙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바닥은 아니고 어느 정도 뜬 상태에서 이중바닥형의 바닥이 2,500원과 2,600원에 샀다면 지금의 수익 구간에서 보유를 하면서 3,000원 돌파와 3,200원, 뭐 3,500원 여기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보유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3,000원에서 공략이 되니까 손실 부분에서 손절을 똑같이 2,500원과 2,400원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손실이 20%가 납니다. 손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거예요. 왜냐면 3,000원짜리 샀다는 얘기는 손실을 20%를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절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2,500원과 2,400원이 깨지면 손절을 반등을 주게 되면 3,000원과 3,200원을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는 3,500원 이상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 3,000원이기 때문에 아마 대응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 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시노펙스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EDGC 15,000원에 비중 20%. 진단시약 관련해서는 사실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던 종목이고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최근 이 급등장에서는 또 크게 움직임은 기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앞전에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진단시약 이슈가 터졌을 때에서 막 점상한가를 계속 갔었던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또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너무 빠르게 들어갔거나 그 기대감이 너무 일찍 들어갔다면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어느 정도 빠지면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모양을 만들면 다시 가기는 합니다. 다시 가지만 그 갈 때에서 그때에서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승 파동을 얘기할 때 1, 2, 3, 4, 5, 6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 2, 3, 4, 5 파동으로 갔을 때에서 마지막 파동에서 이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1파, 2파 조정의 3파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파동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물론 이건 지나봐야 알아요. 이게 3파가 요게 3파인 건지 이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3파인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마지막 소멸 파동인 건지 가봐야 되지만 왜냐면 차트는 길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놨고 반등을 주게 되면 요 박스권 고점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 보여요. 그러나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지금 매수 가격도 15,000원이다 보니까 지금 손실 부분에서 들어주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간 17,000원 정도인데 다른 코로나 관련주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쪽 애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이것도 22,000원, 25,000원 뭐 이렇게 다시 신고가로 갈 수 있는 희망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전에 있는 이 거래량 있죠. 이 대량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량 거래량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선수들이 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앞전에 이렇게 강했던 흐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걸 대장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는 그냥 단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강한 상승을 보여줘요. 아까 전에서 1, 2, 3, 4, 5파동을 얘기했던 것도 이게 이렇게 작게 보면은 이게 벌써 삼승 파동 끝나고 소멸 파동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이거는
지금처럼 봤을 때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걸 정말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서는 이 파동이 1파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졌을 때는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어도 일단 저는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거래량과 이 강했던 흐름들, 결국은 이 강했던 흐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다시 재상승 내지는 또 강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작전주 패턴이어서 작전주 세력주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그냥 여기서 소멸하거나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지 씨 듣고 왔고요. 자, 엔지캠 생명과학 또 들어와 있습니다. 79,900원에 비중 10%. 이 종목도 지금 뭐 증권사 레포트나 여러 가지 기사에서 굉장히 또 좋은 기사들이 많이 보이긴 했었어요.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 모양도 이쁘네요. 이쁜데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좀 주고 좀 갈 것 같은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어요. 앞에 보면은 위에 윗꼬리에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죠. 대부분의 이제 윗꼬리가 생기고 거래가 실리게 되면 며칠 동안의 조정은 일단은 뭐 필수적으로 좀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정을 좀 들어오긴 했어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5일 동안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올라간 폭의 지금 조정이 여기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돌파된 고점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한 차례 더 내려오게 되면 65,000원, 좀 더 세게 내려오면 6만 원 정도인데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모양들이죠.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좀 들고 있고 조정 받으면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9,900원에 지금 수익권에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손절이라든지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내려오면 더 추가적으로 실을 수 있다면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 받으면 좀 세게 받으면 6만 원이고 적당히 받으면 65,000원. 거의 조정이 지금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N자형 상승을 주면 뭐 8만 원, 8만 5천 원 다시 재상승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지킴 생명과학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